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뒤에 잘 들리십니까? 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으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1970년대, 그러니까 그 법문이 1980년 정도 하셨을 겁니다. 그때 새말귀를 주창하는 선언을 하셨어요. 이 새말귀를 세상에 내놓는 것을 선언을 하셨어요. 저는 그 후로 지금 몇 년이가 40년가량 됐습니까, 지금? 지금 2000년도네, 1900이 아니라 2014년 오늘 7월 27일부로 새말귀를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널리 전법하는 이 날로 잡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새말귀를 지금 실제적으로 공부의 수단 방편으로 삼고 계시는 분들이 새말귀를 직접 생활 속에서 굴려서 이 새말귀가 어떠한 수단 방편인가, 내 본래의 면목, 내 부처자리를 어떻게 되밟히는 수단 방편인가를 여실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그 선생님 법문을 들으셨죠? 간단합니다. 이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는 거를 먼저 잘 알아야 돼. 그냥 우리가 지금 모습공식을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법신자리가 드러나? 안 드러날 수가 없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닌데 무엇이? 보고 듣고 하고 있거든. 그래서 바로 이것이 법신자리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데 맹점이 뭐냐면, 왜 공부가 잘 안 되고 자꾸 하냐면은, 내가 만약 말을 하면 말하는 여기에 초점이 가 있어.
말을 하는 내는 잊어버려. 여기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공부가. 그런데 이 내는 누구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다. 우리는 이때까지 늘 몸뚱이가 내라고 했기 때문에 몸뚱이가 늘 내려 변하고 헛것이 몸뚱이를 늘 내라고 했어. 그러니까 자꾸 바깥으로 돌아다녔어요. 바깥으로. 그런데 몸뚱이가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것도 누가 해요? 법신자리가 해요. 몸뚱이는 몰라. 자체성이 없어서. 몸뚱이가 변한다. 그러고 몸뚱이가 한다. 말이 자꾸 꼬이네. 몸뚱이가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것도 이 자리가 하는 것이고, 몸뚱이가 내다 하는 것도 이 자리가 하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뚱이가 내다 하는 거는 나쁘고, 몸뚱이가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몸뚱이가 내다 하는 것도 누가 한다고요? 이 자리가 해요. 바로 내가 한다고. 내라는 것이 법신이에요. 법신.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딱 결정을 해야 돼요. 오늘요. 오늘부로 중생 딱지 떼야 돼요. 뭘요? 동업보살이 돼요. 보살이 돼요. 동업보살. 그래서 내가 공부가 잘 안 되네, 내가 화가 잘 나네, 내가 어쩌네 하는 거는 뭐죠? 누가 한다고요? 법신이 한다. 이 자리가 한다. 거기서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 경계에 맞춰져 있어. 경계에, 가에. 내가 화를 내, 내가 공부가 잘 안 돼, 막 쫓아다녀. 찾으러 쫓아다니는 그놈, 공부가 안 되네 하는 그놈에게 딱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이 내가 잘 안 되네, 내가 지금 사업을 하네, 내가 말을 하네, 내가 말을 듣네, 무엇이요? 전부 이 자리가 하는 거야. 그러면 이만 이대로 공부라. 일체시가 전부 도량이 돼버려. 몸뚱이 변하고 헛것이지만 무엇이 된다고? 이만 이대로 선빵이 되는 거야. 변하고 헛것인 몸뚱이가 선빵이 돼버리는 거라. 지금 새말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어디에다가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내한테. 잘 되네, 못 되니, 미우네, 고우네,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네, 법신자리가 진짜네 하는 그 하고 있는 지금 이 자리. 나지요, 나. 다른 말로 법신이죠. 여기에 초점이 딱 맞춰져. 그렇게 해서 내가 밥을 한다, 내가 빨래를 한다, 내가 공부를 한다, 내가 화를 낸다, 내가 밉다 한다, 내가 곱다 한다, 전부 다 해. 왜?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거든.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거. 왜 잘 안 되느냐? 몸뚱이 변하고 헛것인 걸 몰라서 잘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몸뚱이에 들어앉아 있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단지 그것뿐이에요. 단지 그것뿐이에요. 그러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다 하는 놈도 법신자리가 하고, 몸뚱이가 법신자리가 내다 하는 것도 법신이 해. 그러니까 내가 한다. 나에게 초점이 맞춰. 나에게. 그 무엇을 하더라도 다른 건 다 상대성이죠. 그래서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가면 뭐가 나온다고요? 지혜. 저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백범 선생님이 딱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너무나 적나라하게 공부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이거는 어리벙벙하고 이렇게 희끄무리하고 이런 게 아니야. 딱 색깔 선명하게, 분명하고 간단하고 쉽게 딱 가르쳐 줬어요. 지금 우리 저번 시간도 들었죠? 딱 가르쳐 줬어요. 그럼 딱 믿고 그대로 행하면 지혜가 난다고 했거든요. 믿고 행하라. 믿고 행하라. 그 다음은 누가 합니까? 부처님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부처님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 다음은요. 어느 부처님이요? 법신자리 부처님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그 다음은요. 나는 스승이 가르쳐 주신 이 공부 방법을 그대로 나는 행만 해.
그러면 그 다음은 부처님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내가 어쩌다 저쩌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마음 자세가. 그래서 지금 처음 오시는 분들은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 하고 해서 이 모습이 자체성이 없는 거, 느낌이 없는 거, 지혜가 없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 상대성이 가짜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거 못 알면 처음부터 시작이 안 돼. 상대성이 가짜. 상대성이 가짜. 모든 모습 일어났다 꺼졌다는 거는 몽땅 가짜야. 뭐가 굴린다고? 법신자리가 굴린다고. 절대성이 굴린다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자꾸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죠. 모든 것은 무엇이 굴린다? 절대성이 굴린다. 모든 것은 똥 싸고 밥 먹고 일하고 화내고 밉다고 없다 하는 모든 좋다 나쁘다 뭐 기쁘다 하는 거 전부 다 뭐 절대성이 굴린다. 그런데 무엇에? 우리는 상대성의 초점,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성이 굴린다. 그럼 조금이 그러면 하다가 보면 허공이 하나니 상대성과 절대성이 허공이 하나다. 상대성과 절대성이 전부 빈 것이다. 이거는 지금 몰라도 어떻게 돼요? 절대성이 굴린다 하고 모습을 자꾸 굴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저절로 알아지는 거죠. 이거 알려고 막 잔머리 굴릴 필요 없지요. 이거 잔머리 굴릴 필요 없어요. 왜? 상대성이 가짜인 걸 알면 절대성 자리가 드러나고, 절대성이 상대성을 굴리는 걸 알면 허공이 하나인 걸 저절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거는 뭐야? 내가 한다예요. 내가 한다. 눈 깜빡이는 것도 내가 하고, 웃는 것도 내가 하고, 아픈 거 아는 것도 내가 아는 것이고, 이 내가 한다를 놓치지 말아요. 나를 놓치지 말아요. 내가 하고 있는 나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듣고 있는 나, 말하고 있는 나, 장사하고 있는 나, 그죠? 화를 내고 있는 나, 이 나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딱 주체가 어디로? 관심이 어디로 와 있느냐? 내 쪽으로 딱 와 있는 거예요. 내 어떤 내? 법신자리인 나.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어서 지가 뭐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나라고 할 수가 없어. 이 몸뚱이 나라고 지금부터 보림선언에서 하는 나는 무엇이냐? 법신자리, 본래 나. 그래서 우리 지금 청한이 나를 딱 쳐다보고 있죠? 쳐다보고 있는 나, 그 나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지요? 내가 본다. 이렇게. 제가 이거를 내가 듣는다 이거를 지금 3년차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랬어요. 어떤 분이요, 저보고요. 내가 듣는다 뭐 망상을, 내라는 망상을 더 키운다고 막 항의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3년 만에 이제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신자리에 딱 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말입니다. 다른 거 찾으러 제발 좀 다니지 마세요. 제발 다른 거 뭘 더 읽어야 되고 뭘 더 알아야 되고 그거 때리치우세요. 지금 이 시간부터 때리치우세요. 뭐 하는데 지금 법신자리가 상대성을 굴리고 있는데 이게 자꾸 굴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한 번에 금강경이 다니는 거예요. 그냥 금강경이 그대로 다니는 거라고 지금요. 문자로 된 금강경 읽고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라 말이죠. 금강경 그대로 다니고 있다고요. 금강경이 걸어서 다니는 거라고. 마녀거사님 아시겠죠? 아이 놀래라. 경기 들겠네. 네 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네 누가요? 마녀거사님은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변하고 헛것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법신자리가 내라. 근데 법신자리가 내야 이러면 골 진짜 아프거든요. 내를 또 잡아야 되니까 그럼 뭐 째야 된다고요? 몸뚱이 변하고 헛것인 것만 지독하게 잘 알아. 그러면 그냥 이 절대성 자리는 그냥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몸뚱이가 변하고 할 것이구나. 그래서 이것이 하는 것이 아니네. 어느 날 갑자기 딱 느낌이 와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법신자리가 한다는 걸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억지로 이거를 조작을 하고 끼워 맞춰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물 흐르듯이 하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물 흐르듯이 하는 거라. 제발 공부하는데 조작 좀 하지 마시라. 제발 하시지 말아요. 그래서 오늘부로 우리는 김민 선생님 중생 딱지 띄는 겁니다. 딱지 그거 좀 띄세요. 잡지 없습니다. 아, 좋지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도 그랬어요. 선생님이 아무리 이렇게 막 적나라하게 다 청기누설을 하셔도 앉아서 들을 때는 좋아. 듣고 나면 설마 그래도 내가 이래 전부. 그러니까 시간이 안 와서 그거 좀 선생 말 믿고 그냥 가면 안 돼? 이왕 왔는데 이왕 내가 여기 왔잖아요. 보림선. 선생 말 믿고 그냥 가면 안 돼? 가다가 손해 나면 돌아오면 되지. 그까짓 거. 뭐 그렇게 사리고 오리고 그냥 뭐가 딴 거 있는가 싶어서 맨날 쫓아다녀. 그거 다 때려치우라는 거예요. 그 정도 결정과 그 각오가 없이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사실. 믿으려면 팍 믿어봐야지. 믿으려면 두 다리 풍덩 담가서 믿어야지. 딱 한 다리는 담그고 한 다리는 언제든지 토끼를 준비하고 있으면 죽도 같다. 죽 아니면 밥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 하계정진 7월 27일부터 우리는 새말기로 간다. 새말기로 간다. 보림선언에서 나는 무엇이냐? 법신자리가 나다. 이 법신자리는 시간과 공간이 끊어진 자리로서 영원한 자리다. 그래서 생사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내가 법신자리가 아니면 색신이 내면 늘 생사가 있어요. 모습이 있고 시간이 들러붙기 때문에. 법신자리가 내가 안 되면 생사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두 다리 풍덩 담그십시오. 오늘부터 두 다리 풍덩 담그고 딱 결정해서 초탕 먹으러 가는 겁니다. 그죠? 초탕 먹으러 가는 거라고. 그 초탕이 지 목숨 버려서 우리한테 보양하지 않습니까? 미꾸라지가. 그래서 오늘부로 제발 양쪽 다리 걸치지 말고 선생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이거 결정하십시오. 그까짓 거 이때까지도 흐리흐리하게 살았는데 안 그래요? 선생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니까. 백공쌤 저번 시간에도 그냥 피를 토하듯이 얘기하잖아요. 피를 토하듯이. 근데 들을 때는 그럴듯해 얼굴들이. 근데 탁 나가면 아니야. 그 짓 하지 맙시다. 자,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뭘 하려고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법신자리가 나야. 그러면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하고 견문각지를 전부 내가 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 나를 하는데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불릴 것인가 이겁니다. 디테일하게. 왜냐면 우리가 이제 살면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순전히 저희 경험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걸 어디서 배워서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공개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거를 들으시고 플러스 알파가 되실 거예요. 하다가 보면 자기의 또 방법이 나오겠죠.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서로 또 알려주시고 서로 같이 공유를 하면 훨씬 좋을 겁니다. 원이라는 게 뭘까? 원이라는 게 뭘까? 진정심 원이 뭘까? 원을 세운다. 동업보살의 서원. 이게 우리 예불성에도 반드시 원이 있어요.
그리고 선사들, 스승들도 반드시 원을 세워야 된다. 원이 무엇이요? 이 삶에서 네. 해야 일? 그러니까 이 원이라는 것은 가장 내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원이 되는 거예요. 가장 가치가 없으면 안 되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남이 생각할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치 있는 그 무엇, 이것이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지금 실습을 하면서 해봅시다. 지금 원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을 거라. 그럼 있으신 분들은 지금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내 인생에서, 다른 말로 하면 가치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면 뭐 견성성불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지요?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한 문장으로 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한 문장 내지는 단어로 딱 만들어. 그래서 쓰셨죠? 그 무엇이 돼도 좋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가치 있는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제 경험이기 때문에 저를 예를 들어서 합니다. 제가 백봉 선생님이 공부하러 오기 전에는 자유였어요. 나의 인생의 가장 가치는 자유였어요. 자유. 이 자유는 죽음에서도 자유로워.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죽을 줄 알면서 계속 나네. 그리고 내 같은 민초는 살다가 죽어도 니 뭐 살았니 죽었니 아는 사람 별로 없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대통령 정도 되면 한국의 대통령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살았네 이렇게 하지만 내 같은 사람은 살았다 죽어도 태어났다 죽어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내 식구만 알아. 내가 알고 있는 친구나 가족만 알아. 근데 이것이 대 내려가면 3대도 못 가서 이거는 이 세상에 일시맹이라는 물건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 그런데도 내가 일시맹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시간에 이렇게 선언장 노릇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또는 복닥거리면서 인생을 살다가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유롭고 싶어. 무엇에서? 죽음에서 자유롭고 싶고, 삶에서 자유롭고 싶고, 슬픔에서 자유롭고 싶고, 괴로움에서 자유롭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나의 삶은 이 자유가 나의 가치가 있다. 자유롭고 싶은 거. 모든 일은 자유롭고 싶은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내 인생을 살아간다. 그걸 늘 가슴에 갖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절실한 아이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백봉 선생님을 만났는 것 같아요. 워낙 그게 절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만약에 이것을 알지 못하면 나는 죽어도 좋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10대 때 얘기예요. 20살 되기 전에. 그래서 백봉 선생님을 만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자유인데 백봉 선생님을 또 만나서 또 와보니까 몸뚱이가 네가 아니라 하네. 허공으로서의 네가 니라고 딱 한단 말이죠. 그럼 허공으로서의 나면 모든 것이 내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회양이라는 게 하나 딱 붙었어요. 저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자유와 회양이 둘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자유, 회양 이런 둘이 아니다. 그래서 자유와 회양이 나의 원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의 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자유와 회양 이걸로 나의 모든 삶이 꾸려집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든지 지금 여기 선언에서 선언장 노릇을 하든지 또 할머니 노릇을 하든지 또 자녀 노릇을 하든지 부모를 모시든지
남편하고 살든지 결혼을 하든지 그 무엇을 해도 돈을 벌든지 무엇을 해도 무엇이 자유와 회양이 이루어지는 장이 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인생이 나의 이 가치관이 실현되는 장이에요. 실현되는 나의 인생이 내가 지금 저보다 공부도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선배도 계신데 이러면 좀 너무 좀 주제 넘은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그냥 제 경험이라서 그렇게 알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나의 가치관이 실현되는 장이다는 거예요. 실현의 장. 나의 인생살이는 이 자유와 회양이 실현되는 장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출발을 합니다. 모든 것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삶을 쭉 이제 살면서도 이제 예불도 꼭 하고 정진도 하고 일과도 꼭 지키고 아침 저녁으로 안고 이거를 수없이 계속해서 왔어요. 그러면서 나름 나의 원이 어떻게 이 어디에서 실현이 될 수 있나를 늘 체크를 하고 사는 거죠. 그죠? 이렇게 체크를 했어. 그러다가 3년 전에 2011년도지요. 갑자기 내가 선원장이 됐어요. 선원장. 이거는 나는 생각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에요. 왜냐면 22살에 선생님을 만나서 공부하다가 그거 바로 결혼했거든요. 한 5개월 뒤에. 바로 결혼을 해서 그냥 이날립 때까지 그냥 집에서 밥해 먹고 빨래하고 키우고 어른 모시고 이거밖에 안 해봤거든. 그런데 갑자기 마이크를 드는 남 앞에서 남을 가르치는 선원장이 또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양하죠 머리가. 이 일을 어쩌노? 이 일을 어째야 되노? 그리고 너무나 중책이었어요. 이때까지 청봉거사님이 이제 선생님 법문을 틀면서 유지는 계속해서 왔지만 본격적으로 선언을 열어서 법회를 주관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아는 게 있어야 법회를 할 건데. 그래서 다들 걱정하고 제가 제일 많이 걱정했어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1시간 법회를 하는데 6시간을 준비를 했어요. 뭐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남 앞에 서서 얘기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 원고를 이 A4 용지에 6장을 썼는데 뭐까지 했는지 아냐면 지문을 내서 여기서 숨을 쉬고까지 했다니까요. 그렇게 안 해갖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야. 겁이 나서. 그죠?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이 맨땅에 헤딩을 많이 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2011년에 선언장이 딱 됐어 내가. 근데 다행히도 저는 무엇을 했냐면 이 원이라는 걸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서울 선언의 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서울 선언이 나아가야 될, 이루어야 될 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먼저 생각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울 선언의 원이 뭐야? 원이 이런 법회를 열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요? 자선개발이라는 거예요. 백봉 선생님도 이 자선개발 이해는 없는 거예요. 자선개발. 자, 자선개발을 하는데 이게 그러면 100만 자성등을 밝히죠. 100만 자성등 밝히기죠. 이것이 하나의 서울선언의 목적이 됐어. 목적. 자, 100만 자성등 밝히기. 100만 자성등을 밝혀. 그런데 100만 자성등을 밝히려면 그래서 이제 딱 원노트에다가 서울선언의 100만 자성등 밝히기 딱 테마를 딱 적었어. 그죠? 원노트를 어떻게 하냐면 돈을 좀 주고 좋은 걸 사야 돼요. 그것이 나의 인생의
지도거든. 내 인생의 지도라, 그것이. 그래서 아무 따나 하면 안 돼, 그거는. 그래서 저번에 탄영거사님이 여기 오셨을 때 원노트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받으셨습니까? 아, 예, 예. 그 원노트, 거기 보면은 그 인조 가죽으로 딱 해가지고, 레저로 해가지고, 가에는 또 금박으로 이렇게 탁 해서 이만하게. 당신이 원노트를 쭉 써오신 분이거든. 그분이 성공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원노트를 해서 보시를 하신 거예요. 그 원노트 쓰라고. 근데 잘 안 쓰죠. 우리는 딱 선물만 받아놓고 다 꽂아 놓죠. 근데 오늘부터 써야 합니다. 백만자승등을 밝혀. 그러면 딱 테마만 적어놔요. 거기다가 원에다가 테마만 딱 적어놔. 테마를 딱 적어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이 전부 선생이 되는 거예요. 전부 스승이에요. 그래서 남하고 얘기를 듣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터 가라. 드라마 보다가도 터 가라. 광고 보다가도 알아. 길 가다가도 갑자기 뭘 보고 그거 별 것도 아닌데 맞아. 왜냐면 백만자승등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 원노트에 딱 들어가 있거든. 원노트는 뭐냐면 원노트는 공덕장이라 해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공덕장이에요. 그게 노트로 표현만 돼 있을 뿐이에요. 허공 열애장이라고. 열애장. 이게 이 노트가 열애장이야.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여기만 딱 들어오면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들어오면. 그래서 백만자승등을 밝혀. 근데 백만자승등을 밝히려면 뭘로 밝혀야 되나? 그것이 늘 머리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사풍과 세말. 백봉 선생님이 주창하신 방편 거사풍과 세말기. 이것이 방편이야. 그 다음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있죠. 지금 원을 실현하는 세부적인 방편으로 들어가고 있다. 세부적인 목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사풍과 세말기로 내가 백만자승등을 밝힌다. 이것이 늘 머리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딱 생각나는 게 뭐지? 거사풍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세말기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개념 정리가 확실히 돼야 되겠죠. 정의가 돼야 됩니다. 거사풍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세말기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의가 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거사풍과 세말기를 백봉 선생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가 딱 가지고 있어. 개념을 딱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이 세말기를 어떻게 전법을 할 것인가. 어떻게라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 원이라는 것은 무엇을입니까?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원을 딱 적어 놓으면 여기서부터는 어떻게가 됩니다. 어떻게. 이 어떻게를 순식간에 적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나에게만 조건화돼 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보면서 내가 안테나가 하나 딱 꽂혀 있는 거지. 그러면 풀을 봐도 그 안테나하고 연결될 때가 있고 개합이 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만히 이렇게 보는데 저기 선배님이 안경을 끼고 있어. 갑자기 안경을 보고 생각이 떡 났네. 그럴 수도 있죠. 삼라만상이 전부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어떻게 이 세말기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쉽고 간단하고 명료하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실참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실참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이 공부. 저 장식장에 걸어 놓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생활 속에서 실참이 돼서 바로 변화가 될 것인가. 이것이 아주 주요한 그 핵심 요인이라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내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힘내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또 이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또 여러분 식으로 또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거 좀 지울게요. 어떻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옛날에 선생님께 이제 공부했던 거를 다 유출을 해봐. 유출을 해보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못 알아들었는지, 어떻게 해서 공부가 잘 진행이 안 됐는지, 어떻게 하면 공부가 잘 되겠는지 이걸 알고 있거든. 내가 알고 있거든 그거를. 그러니까 모습 공식을 만든 거야. 모습 공식을 딱 만들었어. 이 모습 공식은 당연히 선생님의 법문을 쭉 이렇게 보면서 가장 요체가 되는 부분을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딱 만들었어. 그래서 이 모습 공식을 이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다는 거, 변하는 도리를 정말 줄창 공부를 안 하고 이 법신자리를 자꾸 알려고 하면 이게 뻐그러지는구나. 내가 그거를 알고 있었거든. 그걸 알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법문 중에 수없이 나옵니다. 몸뚱이 자체성이 없고 몸뚱이 변하는 것이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앉아있는 사람은 다 아는 것 같이 생각이 들어. 그래서 거기에 맹점이 있는 거야. 안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거라 넘어가. 안 된다 이거지. 몸뚱이 변하고 올 것인지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래야 아와 아소가 그때야 무너진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만들어. 그래서 모습 공식을 딱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처음 오신 분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붙어 있어줘서 고맙다고. 그때 6개월을 열심히 모습 공식을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 많았어. 저기 일시명은 맨날 그냥 학원식 강의를 한다 하고, 학원식 강의한다, 공식 이랬어 하니까. 그러고 기초밖에 안 한대. 그렇게 더 높은 공부를 하러 가야 된다고. 네, 그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왔다 간 사람 많죠? 또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경험이 없어서 뭘 몰랐냐면 나는 모습 공식 탁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이렇게 할 줄 알았어. 이거를 안 한다 하는 거를 6개월 뒤에 알았다. 내가 아무리 앞에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하는구나. 이걸 6개월 뒤에 알고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뭔 말인지 모르구나. 그러고 이 모습 공식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구나. 이거를 알아차리는데 6개월이 걸렸어. 네. 그래서 그걸 알아차렸어. 그 다음에 알아차리고 그것만 해라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것만 하라고 하니까 싫어서 가는 사람도 있었겠죠. 다 아는데 자꾸 그것만 하라고 한다고. 그래서 경험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경험이 쌓였어요. 처음에 이 보림선언에 와서 모습 공식을 딱 하면 내가 몸뚱이 변한다고 할 것이다 해야 되겠구나 하는데 6개월 정도 걸린다는 걸 알았어요. 그전에는 잘 안 해요. 이거 처음부터 하는 사람은 특수한 사람이에요.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다 아는데 왜 자꾸 그걸 하냐. 다른 거 하라고 자꾸 그러거든요. 아는데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정도 걸리고 적어도 모습 공식을 1년 이상을 해야 무엇이 파악이 되냐면 선생님 법문을 조금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못 알아들어요. 실례로 부산선언에서 선생님 법문을 계속 들었어요. 도반들끼리. 근데 결국은 1년 듣고 그만뒀어요. 뭔 말인지 몰라서. 진정심 뭔 말인지 몰라서 못 듣는다는 거 이해돼요? 예? 선생님 법문이. 그래서 이 모습 공식을 안 하면 선생님 법문을 못 들어요. 아는 것 같지? 나가면 남은 거야. 그러면 맨날 갈등이요.
그래서 별짓을 다 하죠. 허공으로서 나다 해봤다가 법신자리라고 해봤다가 온갖 걸 다 해도 소용이 없어. 뭘 안 하니까? 모습공식을 안 하니까. 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걸 모르니까, 자체성이 없는 걸 모르니까 그걸 안다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 이상을 쭉, 이것도 어느 회야? 법회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와야 돼. 인터넷 갖고 안 돼요. 안 돼요. 현장에 와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오든지, 안 그러면은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1개월에 한 번은 와야 돼. 1개월에 한 번은 와야 돼. 그렇게 해서 이게 1년 이상이 지나가면 조금 말귀를 알아듣고, 그 다음에 변하고 헛것인 거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들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1년 이상 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새말기 모임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그러면은 거사품과 새말기로 백만자승등을 밝히려면 어떤 시스템을 가셔야 될까 늘 고민을 하죠. 그럼 딱 적어 놓죠. 적어 놓으면 새말기 모임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러면 새말기 모임을 한 2년 정도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가야지 또 내 노트에 적혀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새말기를 전법할 수 있는 법사를 어떻게 배출을 할 것인가.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바탕을 다 봤단 말이죠. 지견이 난 상태예요. 왜? 일처의 모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걸 알아. 그리고 법신자리가 낸 걸 알아. 법신자리가 모든 모습을 굴린다는 거. 이러면 지견 난 거예요. 근데 본인은 지견이 안 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견이 이미 났거든요. 이거를 자꾸 행을 해서 인정을 하면 돼요. 행을 해서 인정을 하면 돼. 그러면은 이 새말귀를 어떻게 전법하는 인력을 키울 것인가. 이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예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가고 이거 저는 바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새말귀를 어떻게 해서 내가 생활 속에서 실제로 행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생활이 정말 주인이 되고 자기 생활이 주인이 돼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전업주부잖아요. 전업주부로 지금 선원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영역은 전업주부로서의 영역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는 잘 몰라요. 여기는 전문 직종을 가지신 분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모습 공식을 하고 지도리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지도리 공식까지 하게 됐죠. 지금 하나인 도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인 도리. 그래서 지도리 공식까지 갔는데 지금 제가 하는 스타일하고 전문 지식을 가지신 분이 이거를 충분히 공부가 돼서 법문을 하게 되면 저보다 훨씬 대중들에게 잘 다가갈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을 거라요. 저는 제가 하는 것이 이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막 김미선 선생님이 법사다. 그럼 김미선 선생님은 전문 인력이거든요. 전문 인력이니까 그 전문 인력을 그것이 플러스 알파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더 이 새말귀를 잘 전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법사를 기르는 거, 그 법사 요원을 기르는 거, 이것이 저희 큰 목표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노트에 적어놨어요. 그러면 그 다음이 또 있어요. 무엇이 있느냐? 자, 새말귀를 전법할 수 있는 법사를 키워야 돼. 혼자서 다 할 수 없고, 저도 10살만 있으면은 70대 버리죠. 70 먹은 할머니가 맨날 와 쫓아와서 할 수 없지요. 그지요? 새 인력을 키워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법사가 자기가 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스템. 적어도 어떤 순서로 해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릴 것인가? 그 기본 토대는 내가 마련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기본은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 말 한마디가 기본 책자가 됩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원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보지 않았지만 보통 사람들이 공부를 할 때 이런 순서를 밟아서 공부를 하면 공부하기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 법문에서 발췌를 해서 순서를 정해놔서 해놓은 겁니다. 그거를 제 나름대로는. 그래서 이 말 한마디를 만들어놨어요. 이 말 한마디 순서대로 쭉 공부를 하게 되면 또 법을 피게 되면 별 무리가 없을 거다. 이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것을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느냐는 이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그 다음이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불송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예불송은 보통 그 절에서는 그 천수경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 맞지 않단 말이지. 거사풍에는.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최상승 법문을 실어해 놓으신 걸 딱딱 그 개, 원까지 다 들어있죠. 식물개가 개고, 그죠? 십자성이 전부 본래의 그걸 다 나타내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다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불송을 내가 반드시 출간을 한다. 적어 놨죠. 예불송을. 어떻게? 백봉 선생님이 예불송에 대한 법문을 전부 정리를 해서 이거를 빨리 편집을 해서 내놔야 된다, 세상에. 그래서 지금 초보가 완성이 돼서 교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 3주년 기념 때 여러분들께 무상고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하고 예불송 이러면 이제 기초는 갖추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공부를 하면서 새말기 전법에 대한 그걸 자꾸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경험을. 어떤 식으로 하면 사람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죠. 법문을, 오늘 마지막 법문을 어떻게, 이제 이 지금 학예 철야정진 이 책이 그냥 되는 것 같아도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 법문을 어떻게 순서대로 뽑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서 마지막 점을 찍을 것인가. 이렇게 해서 선생님 법문을 대략의 그 내용을 파악을 해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이거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등강보살님도 되게 애쓰셨죠. 제가 원고 보내면 또 편집해서 저한테 보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원도 한도 없이 책 쓰는 거예요, 지금. 제가 주부가 갑자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 지진 나지요, 지금요? 박수 받으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용량은 작은데, 지금 많이 그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이제 예불송이 출간이 될 것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51번 응화비진분. 금강경에도 51번이, 응화비진분이 아주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결정적으로 부처님이 딱 일체의 모든 유의법은 여몽한포영 여로영리다. 그렇게 우리 모습 공식이죠. 모습이 변하고 할 것이다라는 거 확실히 알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듯이 오늘 이제 점을 찍은 겁니다. 근데 그냥 가신 분은 좀 애석하고 오늘 굉장히 감동적이었죠. 마지막 본문이. 그래서 집에 가셔서 꼭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도반들하고 같이 듣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고맙게도 제가 그 선원장으로서 돈 얘기는 잘 안 하는데 너무 고맙게도 이렇게 회비를 잘 내주셔가지고 우째 잘 가고 있어요. 처음에 이 강남에 선언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걱정했어요. 안 될 거라고. 나가 떨어질 거라고. 그 어떤 사람은 저보고도 그랬어요. 니 1년만 하면 미천 다 떨어져서 그 법문 못 할 거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나는 1년도 못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천이 있어야지. 근데 어떻게 해요? 허공이 끝없으니 설법도 끝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열심히 공부해서 잘할 수 있죠. 그래서 다른 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분도 허공이 끝없으니 설법도 끝없어요. 설법이 상대성이잖아요. 상대성을 무수히 낮추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 선원이 이렇게 새말기를 어떻게 전법을 하고 또 새말기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한 그거를 원노트에다가 딱 이렇게 적어놨어요. 적어놔서 그것을 굉장히 세세하게 세부 목표, 세부 기간 이런 것들을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뭐예요? 저기 서울선언의 원. 그 다음에 원이 뭐냐? 이걸 먼저 알아야 돼. 자선개발이 원이야. 모든 사람이 다 견성성불하는 것이 원이거든요. 보림선언 이것이 요체예요. 요체. 자선개발이 다른 말로 하면 공리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선개발인데 어떤 규모로 할 것이나 100만 자선. 100만이란 말은 100만만 한다 이 말입니까? 아니죠. 100만 달러 이러면 되게 부자잖아요. 100만 장자. 그래서 100만 자선. 그 방법이 뭐냐? 거사풍가 새말기. 거사풍가 새말기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새말기는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거 가는데 이제 시간과 이런 것이 경험으로 계속 쌓이고 있다. 그럼 이 시스템은 어떻게 갈 것인가? 이 시스템도 계속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가 이제 법사를 배출한다고 하면 그 법사를 따로 트레이닝을 시킬 겁니다. 이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으로. 그러면 그분도 벌써 몇 년 동안 보림선언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럼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또 자기 전문직도 있어요. 거기다가 이 시스템을 잘 운영을 할 거라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잘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우리 보림선언에서의 법사들은. 그래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그래, 예를 들어야 정확하게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내년이 백봉 선생님 30주년 돌아가십니다. 내년에 백봉 선생님 30주년. 이거는 하는 순서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30주년. 그럼 테마를 원노트에 딱 적어놔요. 백봉 선생님 돌아가신 지 30주년 기념 행사라고 그냥 딱 적어놔요. 그냥 테마만 딱 적어. 주제만. 그러면 30주년 기념 행사를 꼭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선생님 돌아가신데 30주년인데 기념 행사를 할 때가 됐죠. 선언도 지금 이렇게 돼. 그래서 30주년을 한다. 이거는 뭡니까? 무엇을 할 것인가죠? 무엇을 다음에 뭐지요? 어떻게가 나와요. 어떻게는 이 자리에서 바로 적는 거 아니라고 했죠. 뭐야? 자꾸 생각이나 이분 저분 이렇게 지혜를 자꾸만 주위에서 지혜를 주지요. 또 선배 교관님들하고 또 백봉기념 사업회도 의논을 하고 다 이렇게 의논을 하지요. 하면은 하나씩 둘씩 셋씩 적히기 시작하지요. 여기에. 저는 지금 1번이 뭐냐면 새말기 천일결사를 합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천일결사가 지나면 아마 새말기를 야무지게 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천일결사를 해. 천일결사를 하겠다. 이것도 하나의 테마가 되죠. 테마가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이 됩니까? 어떻게가 또 나와요.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 이것이 또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런 거 안 해봤으니까 내 혼자는 천일을 해봤지. 우리 집에서 내가 입자고 해자고 해봤지만 이렇게 대중을 끌고 가지는 안 해봤단 말이야. 그러면 대중을 끌고 하는 사람에게 잘 물어봐야 되지요. 물어봐서 좋은 점을 벤치마킹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봅니다. 그 예불성. 예불성을 출간합니다. 반드시 나는 한다. 근데 예불성 출간한 거를 다 보면 처음에 생각하고 점점 달라져요.
이 어떻게가. 그러니까 예불성을 초고를 해서 이 몇 월 며칠까지 초고를 완성해서 이 원고로 법문을 해본다. 법문하고 있죠? 지금 법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책으로 만들 것이냐, 녹취록 형태로 만들 것이냐, 안 그러면 출판사에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할 것이냐, 몇 부를 할 것이냐, 색깔은 뭐를 할 것이냐, 크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대강 내가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생각하는데 주위에 자꾸 의견을 물어보겠죠. 이거 어떻게 해당이 돼? 그러면 스케줄이 있어요. 이 책을 10월 달에 사람들에게 오시는 분들한테 나눠주려면 이것이 몇 월 달까지 초고를 완성을 해서 몇 월 달까지 출판사에 넘어가야 돼. 이것이 스케줄이 돼야 내가 원고를 언제부터 써서 이게 된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작년 10월 달까지는 이 말 한마디 낸다고 제가 정신이 없었고, 그 다음 한 1개월 쉬었다가 예불성을 손을 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적어놨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전국 도서관에 겉보시로 무상보시 하는 그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올해 1차는 보냈습니다. 전국 도서관에. 근데 이제 그게 2차, 마지막 2차로 집행할 겁니다. 2차 집행하기. 뭐, 심포지움을 열어야 되나? 뭐, 연극을 좀 해야 되나? 안 그러면 동업보살의 서원을 노래로 좀 작곡을 해서 좀 뭘 발표를 해야 되나? 생각이 많죠. 의견도 수렴을 자꾸 하죠.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작곡을 한다면 누구에게 맡기고 뭐, 이 노래는 어떻게 연습하고 또 막 그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여기서 할 것인가? 안 그러면 빌려서 할 것인가? 그런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이라는 것이 딱불나게 딱 하나만 뭐 견성성불, 나는 이게 원이야, 견성성불 이라고 막 그냥 쫓아다니면 견성성불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견성성불 이것이 원이야, 테마가. 견성성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바른 선생을 만나야 돼. 바른 선생을 왜 만날래? 그죠? 거기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 이 내 공부가 이게 내 인생의 1순위에 들어있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쭉 이게 내가 생각을 하고 여기 적기 시작하면 이것이 내 인생의 지도가 돼. 지도가. 그래서 아침에 예불을 하고 나면 이 원노트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꼭 이런 일만 아니도 뭐지요? 자녀 일도 있을 것이고, 자녀도 잘 되기를, 걔가 잘 한 인간으로서 잘 이 세상 잘 살아게, 그것도 원이죠. 부모 된 사람으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딱 적어요. 적으면 내가 어떻게 이게 서포트가 되고 어떻게 이게 되면 좋겠다라는 걸 나름 의견을 가질 거야. 그러면 얘가 물어왔을 때 내가 나름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노트에다가 이걸 딱 이렇게 적어 놓으면 눈에 환하게 보여. 환하게 보이면 어떻게 되죠? 무변허공일구래라. 명료하면 명료할수록 그것이 이루어져. 어리벙벙하면 안 이루어져, 그게. 그래서 명료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냥 딱 알고 있어야 돼. 그 손바닥에 넣고 딱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다 이루어져. 저는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이 공덕장이라고 했죠. 저는 공덕장. 이 원노트 안에 들은 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 공덕장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 하나 드릴 거는 별책부로. 별책부로.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잘 해결이 잘 안 되고 또 금방 뭐 어쩌고저쩌고 잘 안 돼. 또 내가 이게 잘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별책부록에 딱 넣어버려요. 별책부록 안에는 해답이거든요. 그게 해답집 아닙니까? 그치? 김미선 쌤. 별책부록이 해답집입니다. 그거 정과 같은 거. 그러면 그 속에 넣어놓으면 지가 저절로 해결이 돼. 근데 분명한 것은 여기서 결정할 일은
별책 부로관에서 분명할 때 결정을 한다. 분명하지 않고 그 문제가 의리의리하면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분명해질 때까지 그냥 별책 부로관에 맡겨버려. 맡기고 난 잊어버려. 자꾸 그거 손대면은 엉뚱하게 가버린다. 그래서 이 원노트, 별책 부로, 감사 노트.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무슨 일이 뭘 꼭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 딱 그 테마부터 먼저 적어요. 세상 일 많이 만나죠. 일 많이. 그러면 우리 저기 만유보사님 예를 들면 내가 살을 빼야 되겠다. 원인시잖아요. 살을 빼야 되겠다 딱 적어요. 살을 빼야 되겠다 해놓고 어째야 되겠다 그거 적지 마세요. 그냥 쭉 하면서 하나씩 둘씩 그죠. 지금 권투를 하신다 이러면 권투를 한다. 어느 도장에 가서 그죠? 몇 시에 내가 얼마만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점점 내가 명명하게 해서 그 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말을 하자면. 그렇게 하면 내가 머리로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 원노트 착 보면 알아 내가. 그렇게 하면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도움이 되고 현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테마만 딱 적어요. 그러면 그 밑에 자꾸만 달려요. 글이 자꾸 달려. 그러면은 해결이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달라들지 않는다는 거죠.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인 질문사항이 있으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도거사님 없습니까? 구체적인 질문사항.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스스로 작성을 해서 스스로 이것을 늘 보면서 이걸 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마 테마가 또 있을걸요. 내 어째 죽을 거 이것도 테마예요. 그죠? 내 어째 죽을 거 이것도 테마예요. 테마. 그러면 이게 죽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게 나오겠죠. 어떻게 죽을 거? 그것도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원노트한 테마 중에.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를 사야 되겠다, 내가 어째야 되겠다, 그런 것만 원. 자동차 살래도 어떻게 사야 돼? 무엇을? 자동차를 산다. 1번. 어느 회사 거, 몇 cc, 내 형편에 얼마, 그죠? 무슨 색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쭉 나오죠. 예. 그렇게 해서 착착착착 적어 나가면 내가 어떤 것을 산다는 것이 명확하게 탁 튀어나오죠. 그때 딱 사면 되죠. 그렇죠? 그 사이에 모든 정보가 계속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수집이 됩니다. 내가 관심이 있어야 수집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 지금 나는 새말기로 다성개발한다 딱 적어놓으면 새말기 위에 할래. 딱 나오잖아요. 새말기. 이 공부가 내 1순위에 있는가? 새말기 어찌 할래? 딱 자기 스스로 적어놓으면 확실하다.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자, 이만 마칠 건데요. 이렇게 학예정전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2014년 7월 27일부로 우리는 전부 중생딱지 다 떼고 다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출발을 합니다. 오늘 다 결정하셨죠? 예. 결정 안 하셨으면 이거 못 나갑니다. 딱 붙들고 있을 거예요. 자, 고맙습니다.